65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 비율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별표 4에 나온 문제인데요. 리모델링 허가 시 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전체 소유자, 동별 소유자, 동을 별도로 리모델링 할 때 동의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한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소유자 및 의결권의 75%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의 각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한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은 4번 75, 50, 75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75조 제1항 별표 4에 나와 있는데요.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은 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고 각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을 별도로 리모델링한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 66번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것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을 분양받을 때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한 채 임대해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1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의 거주 의무 기간은 10년이다. 거주 의무 기간이 10년이 아니고 5년 이내입니다. 근거는 주택법 57조 2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거주 의무 10년은 오답. 2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축물의 공용부분, 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 시행하는 자는 공유 대상자가 아닙니다. 분양받은 자만 공유 대상입니다. 근거는 2조 제9호에 나와 있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건축물의 공용부분, 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2번 시행하는 자 공유 오답. 3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축비로 구성한다. 정답이죠. 근거는 57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하는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비만 해당합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토지는 임대하기 때문이죠. 4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3년 이내로 입주하여야 한다. 3년 이내는 일반 입주자에 해당이 되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입니다. 근거는 주택법 제57조 2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로에 제4호에 따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최초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년이 아니라 바로 입주가 가능하면 바로 입주해야 됩니다. 문제 4번은 3년 이내 오답. 5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50년이 아니라 40년입니다. 주택 등 내용연수가 4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주택법 78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40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40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50년 이내 오답. 정답 3번. 67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에서 하자 품질 문제를 전문가가 점검해서 입주자의 주거 품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1번 품질점검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 운영한다. 품질점검단은 시도 단위로 운영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설치 운영한다. 오답. 근거는 제48조 3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번
사업 주체가 품질 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정답인데요. 사업 주체가 품질 점검단 점검에 따르지 않으면은 과태료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근거는 제106조 제1항에 나와 있죠. 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가지고 제2호에 품질 점검단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가 해당이 됩니다. 문제 2번 정답. 3번 품질 점검단은 품질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일 이내는 너무 짧죠. 5일입니다. 근거는 시행규칙 제20조 4의 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5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번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 결과를 사용검사가 있는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3년이 아니라 2년 이상 보관해야 됩니다. 근거는 주택법 제48조 3 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번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 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하는 경력이 4년인 사람은 품질점검단의 이원이 될 수 있다. 4년이 아니라 최소한 5년 이상인 사람이 품질점검단의 이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78조 제1항 8호에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 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년인 사람 오답이고 정답은 2번. 68번 주택법령상 모집 주체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목적이 조합원 보호 및 허위 가장 광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기업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이 광고가 아파트 분양 광고가 아니라 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임을 명확하게 밝혀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니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는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함이죠. 설립인가일이 나올 수가 없죠. 해당되지 않습니다. 디귿 조합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조합임원 대표권 제한 내용은 조합 내부 통제사항이지 조합원 모집 판단에 직접 필요한 외부 정보가 아닙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리을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 권한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조합이 실제로 토지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투명하게 알려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허위 가장 광고를 막고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정답은 2번 기억하고 릴입니다. 근거는 주택법 제11조 5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모집 주체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문제 기억 해당이 되고 2호에 조합원의 자격 기준에 관한 내용 3호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 권한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문제 리을 4호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해가지고 대통령령의 1호의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2호의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정답은 2번. 69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의 등록과 주택건설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주택건설 사업 등록하고 주택건설 사업자에 관한 내용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지방자치단체가 30호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건설 사업 등록 사업자가 아니죠. 오답이고 2번 지방공사가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정부나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사업할 때 등록 대상자가 아닙니다. 오답. 근거는 제4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단 각 호의 사업 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호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1번에 해당이 되죠. 2호 한국토지주택공사, 3호 지방공사 2번에 해당이 됩니다. 4호에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5호에 주택조합인데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 6호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인데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이 됩니다. 3번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번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인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대수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제5조 제2항에 나와 있는데요. 설립된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포함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한한다고 되어 있죠. 문제 4번은 오답. 5번 거짓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인데요. 근거는 6조에 나와 있습니다.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건설 사업 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호부터 6호까지 나와 있는데 5호에 나와 있습니다.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정답 5번. 70번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사용검사라는 것은 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이 법령 설계도대로 안전하게 완공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실제로 사용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청이 승인하는 절차가 사용검사입니다. 1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문제는 행정체계상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지 시장군수 사용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근거는 제56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용검사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1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장군수구청장 사용검사는 틀려서 정답. 2번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사업주체가 파산했을 때 피해를 보는 당사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시공을 보증한 자가 대상이 되고 입주 예정자도 대상이 됩니다. 근거는 제49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3항에 단 각호 구분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 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1호에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 1호에는 주택의 시공자는 포함이 안됩니다. 사업주체의 파산에 시공자가 일조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시공자는 피해자가 아닌 걸로 보는 겁니다. 2호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 예정자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시공자도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피해자에 대상되는 게 시공을 보증한 자, 시공자, 입주 예정자 모두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2호 경우에는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3번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5일 이내 옳은 내용입니다. 시행령 54조 제4항. 4번 사업주체가 구역별로 공사가 완료된 대지 조성사업의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대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법리와 상식이 맞죠. 임시 사용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대지를 사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제49조 제4항에 나와 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령의 2호 대지 조성 사업의 경우 구역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가 해당이 되죠. 문제 4번은 옳고 5번 사용검사권자가 임시사용 승인을 승인하는 경우 임시사용 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세대별로 임시사용 승인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56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임시사용 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5번 옳고 정답 1번. 71번 주택법령상 주택 상한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주택 상한사채라는 것은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에 발행하고 장래의 주택 분양대금 등으로 상환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1번 주택 상한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 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식에 맞죠. 근거는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1호의 택지의 구입 및 조성, 2호의 주택건설 자재의 구입, 문제 1번 정답이죠. 3호의 건설공사비의 충당, 4호의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의 충당. 2번 주택 상한사채는 무기명증권으로 한다. 주택으로 상한받기 때문에 기명증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제81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오답 3번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 상한사채의 효력도 소멸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 상한사채의 효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는 주택법 제82조에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 상한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답 4번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 상한사채의 규모는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주택 상한사채의 상한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합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84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오답 5번 주택 상한사채의 상한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3년 이내로 합니다. 근거는 시행령 86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주택 상한사채의 상한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답 정답은 1번. 65번 주택법령상 기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주택법령상 용어에 대한 정의를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부동산 공법에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지 법령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전기시설, 2번 통신시설, 3번 상하수도, 4번 어린이 놀이터, 5번 지역난방시설, 4번 어린이 놀이터가 정답인데요. 어린이 놀이터는 복리시설에 해당이 되죠. 근거는 시행령 2조에 나와 있는데요. 16호에 기간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4번 어린이 놀이터는 복리시설로 기간시설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 66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지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설치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은 중대한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근거는 15조 제4항에 나와 있는데요.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계획 승인권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1번 받지 않아도 된다는 틀려서 정답. 2번 주택건설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사업할 때 아파트만 짓지 말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해서 수립해야 됩니다. 옳은 내용이고 근거는 15조 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3번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15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옳고 4번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21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문제 4번 옳은데요. 3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5번 사업 주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후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 문서로 입주 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 문서로 입주 예정자에게 내용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13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 1번. 67번 주택법령상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할 때 몇 개 층 이상에서 몇 개 층을 추가로 증축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 법 제2조 제25호 다목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단 각호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호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는 3개층 2호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 2개층 정답은 3번 15, 3, 14, 2가 되는데요. 근거는 1호에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 기존 건축물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는 3개층 2호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 2개층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5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5층 이상은 3개층을 증축할 수가 있고 15층 미만 14층인 경우에는 2개층을 증축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3번. 68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10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3항에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1번 정답.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정한 주택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 비율은 주택의 75% 이하이다. 고용자 건설, 근로자 주택 건설할 때 국민주택 규모가 75%가 아니고 100%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46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입니다. 국민주택 규모가 75% 오답. 3번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 이거는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데요. 건설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제7조에 나와 있죠. 시공할 수 없다 오답. 4번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 인증 절차 및 수수료 등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장수명 주택이라는 것은 수명이 긴 주택을 장수명 주택이라고 하는데 인증기준, 인증 절차, 수수료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장수명 주택 건설 기준 및 성능 인정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오답.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 시공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인데요. 바닥 충격음 관련은 취소할 수 있는 임의 규정에 해당됩니다. 주택법 41조에 나와 있는데요.
2항의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 인정기간은 성능 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에 해당되고 2호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 시공하는 경우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 69번 주택법령상 사전방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사전방문 제도 취지는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입주 전에 하자 유무 등을 사전에 체크하고 입주 후에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사전 방문한 입주 예정자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 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거는 법리와 상식에 맞는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48조 2에 나와 있습니다. 2번 사업 주체는 사전 방문을 주택 공급 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 지정 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1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60일이면 너무 길죠. 45일입니다.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틀린 것을 찾는 문제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사업 주체가 사전 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 대한 사전 방문 계획의 제출은 사전 방문 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이거는 옳은 내용입니다.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사용검사권자는 사업 주체로부터 하자 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 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7일 이내에 하자 여부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내용이고 5번 보수공사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할 사업 주체는 사전 방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해당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것도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해당 조치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옳고 정답은 2번. 70번 주택법령상 입주자 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는데 이에 따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입주자 저축 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 저축 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 저축 정보의 명인이 요구하더라도 입주자 저축 정보의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는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데요. 명인이 요구하면 당연히 입주자 저축 정보를 제공 사실을 통보해줘야 됩니다. 근거는 56조에 나와 있죠. 2번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 저축 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입주자 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저축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거는 옳은 내용인데요. 주택정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정보를 알아야지만이 주택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옳고 3번 입주자 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 청약저축을 말한다. 이것도 옳은 내용이죠. 법령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입주자 저축의 납입 방식, 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거는 법령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통상적으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기재부 장관과 미리 협의합니다. 시도에서는 기조실장하고 협의를 합니다. 조례 만들 때. 옳고 5번 입주자 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이거는 상식이죠. 주택법 56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4항에 입주자 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옳고 정답은 1번. 71번 주택법령상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은 별도로 주택에 대한 공급이나 견본주택, 건축기준, 입주자 자격 제한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매뉴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 법 제5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 니은,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 방식, 대급, 법 제60조에 따른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리을, 법 제65조 제5항에 따른 입주자격 제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 리을이 되는데요. 니은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 방식은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격 산정 관련해 가지고는 주택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별도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그래서 니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 65번 주택법령상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기준의 일부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도교통부 장관이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지정 기준이 주택가격이 가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주택가격이 이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택가격이 이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내용의 문제인데요. 근거는 주택법 시행령 제72조 3인데요. 2호에 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1%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지역 해가지고 기억은 1%가 해당이 되고, 감옥에 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직전 연도와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한 지역 해가지고 니은은 3개월, 디귿은 20% 이상 감소한 지역입니다. 남옥에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 주택 그 수가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해가지고 니은은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 주택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66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주택의 사용검사라는 것은 주택이 허가 내용대로 건축되었는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한 지도입니다. 1번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입주민들의 민원 편의를 위해서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옳고. 2번 사용검사는 사용검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법령에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옳고. 3번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임시사용 승인을 받으면은 사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을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 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시공자는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근거는 49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1호에 보면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위 피해자들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피해자가 누구냐면은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 예정자입니다. 시공자는 사업주체가 파산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자는 피해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공자는 없어서 정답이고, 두 번째는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피해자는 누가 있습니까? 시공을 보증한 자, 시공자도 피해자죠. 입주예정자,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5번 무당거주가 아닌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때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원칙은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하여야지만이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사업주체가 파산됐기 때문에 입주예정자 대표회의가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하여야지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67번 주택법령상 적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모집주체가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할 때 광고를 통해 공개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됩니다. 광고에 포함되는 내용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업,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반드시 들어가죠. 니은 조합원의 자격 기준에 관한 내용. 조합원 자격 기준이 있어야지 신청을 하죠. 대그 조합 설립 인가일. 지역주택 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이유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함인데 인가일이 나올 수가 없죠. 해당되지 않습니다. 리을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조합원 모집하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죠. 시장군수한테 그 수리일을 광고에 기재해야 됩니다. 정답은 그 2번 기역, 니은, 리일이 됩니다. 근거는 주택법 제11조 5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보면은 모집 주체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1호에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2호에 조합원의 자격 기준에 관한 내용. 문제 니은. 3호에 주택건설대지의 사용 권한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4호에 그 밖에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내용 해가지고 대통령령에 조합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일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답은 2번. 68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주택법에 따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구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억,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니은,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대그,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리을,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 안전 등 관계 법령에 정하는 안전기준을 충족할 것. 정답은 4번 니은 디귿 리을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1호는 주택법에 따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고 2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인데요. 주택법에 따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거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소위 리모델링으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만들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1호 주택법에 따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가목에 별도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나목에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문제 기억이죠. 오답이고 다목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라목에 전체 주거 전용 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 전용 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주택법에 따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2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소위 리모델링으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기 때문에 특징이 있습니다. 가목에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정답 니은. 나목에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문제 디귿 정답. 다목에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 10분의 1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을 것. 라목의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 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을 충족할 것.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충족해야 됩니다. 문제 리얼 정답. 정답 4번. 69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주택건설 사업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등록 요건 등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공익법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는 주택법 4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보면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호수
20호 이상이죠.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면적 1만 제곱미터이죠.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국가 등은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호에 보면은 국가지방자치단체, 2호에 한국토지주택공사, 3호에 지방공사, 4호에 공익법인 해당이 되죠.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5호에 주택조합인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6호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도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할 때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2번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거는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죠. 국가가 하는 일이 많은데 동네에 하는 사업까지 같이 공동으로 할 수가 없죠. 근거는 제5조에 나와 있는데요. 등록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 국가는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답 3번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고용자, 근로자 주택 있잖아요. 반드시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근거는 5조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등록증 대여는 가장 큰 위법 행위죠. 등록을 말소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너무 가볍죠. 문제 4번은 영업의 정지가 아닙니다. 오답 5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유형이죠. 법리와 상식으로 볼 때 계속 수행할 수 있어야지 없으면은 만약에 사업 자체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수행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답이고 정답은 3번 70번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공법에서 용어에 대한 정의가 중요합니다.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1번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옳은 내용이죠. 공동주택의 종류를 보면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1번은 옳고 2번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이것도 옳은 내용이죠. 준주택의 종류를 살펴보면은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같은 곳이죠. 3호에 노인복지주택, 4호에 오피스텔이 해당이 됩니다. 2번은 옳고 3번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8m 이상인 도시계획 A정도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먼저 도시계획 A정도라는 것은 도로 등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을 도시계획 A정도라고 합니다.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 A정도로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5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4번 주택에 딸린 자전거 보관소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자전거 보관소는 부대시설이지 복리시설이 아니잖아요. 복리시설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그 다음 강목의 공동시설을 말하는데요.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전거 보관소는 부대시설에 포함됩니다. 정답 5번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정난방시설은 기간시설에 해당한다. 옳은 내용이죠. 2조에 보면은 기간시설에 대해서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시설, 정난방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번 옳고 정답은 4번 71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기존 공동주택의 골조를 유지한 채 노후된 주거 성능을 개선하고 일부 증축을 허용하는 정비 방식입니다. 1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가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고 합니다.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주택법 2조의 용어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2번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이죠. 허가 신청 전까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75조에 나와 있습니다. 3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대도시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것도 법리와 상식에 맞습니다. 고시 의무가 있습니다. 4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기준에 맞게 구조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한다.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신청할 때 받는 거지 대수선인 리모델링을 신청할 때 받지 않습니다. 문제 5번은 대수선 리모델링 안전진단 요청은 틀려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5번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 중 아파트형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2025년도 1월 20일 법령 개정으로 소형 주택에서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파트형 주택에 해당되는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해당되지 않습니다. 니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해당됩니다. 디귿,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부엌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해당되지 않고 리을,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정답은 니은, 리을이 해당이 되는데요. 근거는 시행령 10조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해가지고 제1항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택 해가지고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구 주택을 말한다 해가지고 1호에 아파트형 주택이 있습니다.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인데 가목에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니은이 해당이 되죠. 나목의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문제 리을이 해당됩니다. 정답은 4번. 66번 주택법령상 주택 상한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주택 상한사채라는 것은 주택으로 상한하는 사채를 말하는데 주택 상한사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3억 원인 등록사업자는 주택 상한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3억은 등록요건이지 상한사채 발행할 때는 자본금이 5억 이상입니다. 3억은 오다. 근거는 시행령 84조에 나와 있습니다. 2번 발행 조건은 주택 상한 사채권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된다. 옳은 내용이 되겠죠. 근거는 시행령 83조에 나와 있는데요. 주택 상한 사채 기재사항에 대해서 발행 기간, 발행 금액, 발행 조건, 상한의 시기와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2번은 정답. 3번 주택 상한 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 상한 사채 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주택 상한사채도 국토교통부 장관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 80조의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시도지사 승인은 오답. 4번 주택 상한사채는 액면으로 발행하고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없다. 액면 할인으로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83조에 나와 있죠. 5번 주택 상한사채는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무기명증권은 오답이고 기명증권으로 발행하죠. 근거는 81조 제2항에 나와 있는데요. 주택 상한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정답은 2번. 67번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것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채 임대하고 그 이에 건설한 주택만 분양하는 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합니다. 1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50년 이내 오답인데요. 세법상 건축물의 내용연수가 40년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도 4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78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1항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40년 이내로 되어 있죠. 2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3분의 2 이상 오답인데요. 75%입니다. 근거는 78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40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3번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이거는 법리와 상식에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82조에 나와 있습니다. 4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 매입을 신청해야 됩니다. 근거는 주택법 78조 2에 나와 있습니다. 시도지사 매입 신청은 오답. 5번 토지임대료는 분기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한다. 분기별이 아니라 월별로 하죠. 분기별 임대료는 오답. 근거는 78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6항의 토지임대료는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 68번 주택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대상자는 이 문제는 징역 대상, 벌금 대상 다 공부할 수 없습니다. 법리와 상식으로 해결하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죠. 가장 중한 죄를 징역 대상으로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한 경우 그 검사를 방해한 자, 공무집행 방해죠. 가장 중대한 범죄로 보입니다. 104조의 벌칙에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가지고 13호에 나와 있죠. 검사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번은 정답입니다. 2번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체. 사업주체가 점검에 따르지 않았다고 징역까지 살 대상이 아니죠. 가태료 대상입니다. 3번 주택조합의 임원으로서 다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을 겸직한 자. 다른 주택조합 발기인 겸직했다고 징역까지 살 대상이 아니죠. 가태료 대상입니다.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주 의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한 경우 그 조사를 기피한 자. 조사 기피했다 해서 징역까지 살 대상이 아니죠. 가태료 대상입니다. 5번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결과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로부터 보수, 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체. 보수, 보강 조치명령 이행하지 않았다고 징역살 대상이 아니죠. 가태료 대상입니다. 정답은 1번. 69번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이 대부분이죠. 기업,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내용인데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주택부 5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은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호의 도시형 생활주택, 문제 기억이 정답이죠. 2호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건설 공급되는 공동주택인데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3호의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 이 문제도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4호, 5호, 6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수익성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틀린 내용인데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임대하고 주택만 분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로만 구성이 됩니다. 택지비는 오답. 디귿 사업주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하는데
간접비는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답인데요. 간접비도 포함이 됩니다. 근거는 57조에 나와 있는데요.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정답은 1번. 70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기존 건축물의 골조를 유지한 채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1번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답인데요. 주택법 2조 용어 정의의 25호에 리모델링이란 당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가지고 감옥에 대수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수선은 포함되지 않는다. 오답. 2번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동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시행령 75조에 나와 있습니다. 3번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가 필요하다. 오답인데요. 근거는 11조에 나와 있죠. 제3항에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1호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반수 결의는 오답. 4번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도지사가 한다.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근거는 66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지 도지사가 동네 사업하는데 끼어들 수 없습니다. 시도지사 오답. 5번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하였더라도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했으면 당연히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거는 법리와 상식에 맞습니다. 보지 않는다는 오답. 정답은 2번. 71번 주택법령상 시도지사에게 임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이 아닌 것은, 이 문제는 제가 경험한 행정 경험에 의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넘겨달라고 정부에서 요청을 해도 어떤 권한을 넘겨주겠습니까? 생색내는 권한은 절대 안 넘겨주겠죠. 골치 아픈 내용을 넘겨주겠죠. 생색내는 업무를 찾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주택건설 사업의 등록. 가장 생색내는 업무가 등록 업무죠. 정답 1번이고, 2번 주택건설 사업자의 등록 말소. 등록 말소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이런 것들은 넘겨줘도 무방하겠죠. 3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을 완료한 경우 사용검사. 현장에 가서 사용검사를 직접 해야 되니까 넘겨줘도 무방하죠. 4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을 완료한 경우 임시사용 승인. 이것도 마찬가지죠. 현장에서 직접 시도지사에게 맡겨도 무방하죠. 5번 주택건설 사업자의 영업의 정지. 영업의 정지하면은 엄청난 민원 발생하죠. 소위 생색내는 것은 넘겨주지 않고 민원 발생하고 현장에서 직접 뛰어야 되는 업무는 넘겨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거는 주택법 제89조에 나와 있고요. 권한의 이임 위탁, 그리고 권한의 이임이 관련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90조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5번 주택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 문제는 공부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난이도 조절용 문제로 보입니다. 별표 3호 2에 나와 있는데요. 내용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공택지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매입 비용의 25%의 인근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75%를 더한 금액. 정답은 2번 25, 75가 정답인데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66번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용어 정의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 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건축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답인데요. 건축설비와 복리시설은 전혀 다르죠. 건축설비는 전기, 전화, 난방, 냉방 이런 것을 건축설비라고 하고, 복리시설은 제2조의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기억은 오답, 니은. 300세대인 국민주택 규모의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300세대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이 있기 때문에 300세대는 포함되지 않죠. 니은 오답. 디귿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한주택을 말한다. 옳은 내용입니다.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디귿은 정답. 정답은 2번입니다. 67번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별개의 주택단지를 구분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철도 해당, 2번 폭 20m의 고속도로 해당, 3번 폭 10m의 일반도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4번 폭 20m의 자동차 전용도로 해당되고, 5번 폭이 10m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해당이 되는데요. 도시계획 예정도라는 것은 도로 등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됐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나무 땅에다가 금만 거는 도로를 도시계획 예정도라고 합니다.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해당이 됩니다. 근거는 주택법 제2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2호에 보면은 당 강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해가지고, 감옥에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폭하고 상관없이 해당이 되고, 남옥에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10m는 안되죠. 다목에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정답은 3번. 68번 주택법령상 투기가열지구 지정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와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먼저 투기가열지구 지정 목적은 주택시장의 과도한 투기 및 가격 급등을 억제하여 실소유자를 보호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 문제는 주택법 시행령 제72조 2 제1항 1호하고 2호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호 투기가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하여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1을 초과한 것. 기억은 2개월 동안, 니은은 10입니다. 두 번째는 2호 문제인데요. 감옥에 투기가열지구 지정 직전호로 주택 분양 실적이 전달보다 30% 이상 감소한 것. 디귿은 주택 분양 실적입니다. 정답은 1번 20 주택 분양 실적. 69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지만이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부할 수 있다. 공구별로 분할할 때 600세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거는 15조에 나와 있습니다. 옳고. 2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16조에 나와 있습니다. 옳고. 3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 통보해야 됩니다. 시행령 30조에 나와 있습니다. 옳고. 4번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주택단지 조성사업은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도저히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할 수 없습니다. 5년 이내에 착수해야 됩니다. 근거는 16조. 문제 4번은 1년 이내 공사 착수는 틀려서 정답입니다. 5번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파트단지 조성할 때 아파트만 짓지 말고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근거는 15조에 나와 있죠. 옳고. 정답은 4번.
70번 주택법령상 주택상한사채의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주택상한사채 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해당되고 니은, 택지의 구입 및 조성 해당되고 디귿, 주택조합 운영비의 충당 리을, 주택조합 가입 청약 철회자의 가입비 반환 법리와 상식으로 볼 때 주택조합 운영비나 주택조합 가입 청약 철회자의 가입비 반환에 사용되지 않죠. 정답은 1번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87조에 나와 있습니다. 1호 택지의 구입 및 조성 2호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3호 건설공사비의 충당 4호 그 밖의 주택상한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비용의 충당 디귿 주택조합 운영비 충당이라든가 주택조합 가입 청약 철회자의 가입비 반환은 열거되어 있지 않죠. 오답 정답은 1번. 71번 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있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억,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유 상속, 상속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니은, 입주자 저축증서의 저당도 상관없습니다. 디귿,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유매매, 공급질서 교란행위입니다. 리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의 증여, 공급질서 교란행위입니다. 정답은 디귿 리을 3번인데요. 근거는 주택법 65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1항에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를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강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 저당의 경우는 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1호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2호에 입주자 저축증서, 3호에 주택상한사채, 4호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거 해가지고 대통령령 1호에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또는 건물 철거 확인서, 2호에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 또는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정답은 3번. 65번 주택법령상 주택상한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상한사채라는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 등이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1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한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80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1번은 옳고 2번 주택상한사채는 김영증권으로 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김영증권으로 주택상한사채를 발행하고 근거는 81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사채권자가 명의 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본부에 기록하는 방법 김영증권으로 발행합니다. 2번 옳고 3번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본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옳은 내용이고 근거는 81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4번 주택상한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 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법리와 상식이 맞죠. 옳고 근거는 81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5번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한사채도 효력을 상실한다. 법리와 상식이 맞지 않습니다. 주택상한사채는 말소된 경우에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는 82조. 5번 효력 상실은 틀려서 정답은 5번. 66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공동주택 리모델링 대상은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이고 아파트 층수가 높아서 재건축이 어려운 아파트를 대부분 리모델링으로 추진하죠. 1번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 하려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설계계요 공사비 소유자의 비용 분담 명세가 적혀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66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1번은 옳고 2번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죠. 당연히 허가 대상입니다. 근거는 66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2번 옳고 3번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입하여야 하는 권리 변동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당연히 권리계획이 변동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권리 변동계획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근거는 67조에 나와 있는데요. 문제 3번 권리 변동 포함되지 않는다가 틀려서 정답. 4번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한다. 당연히 증축형 리모델링은 안전진단 요청 대상입니다. 근거는 68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5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인 경우에는 2계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아파트 리모델링은 15층을 기준으로 해서 15층 이상은 3계층, 15층 미만은 2계층까지 리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13조에 나와 있는데요. 1호 15층 이상인 경우 3계층, 2호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 2계층. 문제 5번 옳고 정답은 3번. 67번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부동산 공법에서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지만이 법령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번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준주택에 해당되는데요. 근거는 시행령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가지고 1호 기숙사, 2호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 등 생각하면 됩니다. 3호 노인복지주택, 4호 오피스텔, 1호부터 4호까지는 준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2번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1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국민주택 규모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2조 5호에 나와 있습니다. 국민주택이란 단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목에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나목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호의 국민주택 규모란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고 예외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주거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3번 간선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오답인데요. 간선시설은 한문으로 사이간자죠. 연결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연결이 안 들어가 있으면 틀립니다. 주택법 2조 17호의 간선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 기관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3번은 연결시키는 내용이 없어서 오답. 4번 방범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오답이죠. 복리시설이라는 것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이죠. 방범설비는 부대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5번 주민공동시설은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주민공동시설은 복리시설에 해당되지 부대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7조에 복리시설 범위 해가지고 1호부터 14호까지 열거되어 있고 12호에 주민공동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 5번 부대시설에 해당 오답이고 정답은 2번. 68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주택건설 사업자가 등록 사업자가 있고 등록을 하지 않는 비등록 사업자가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등록을 해야 한다. 오답. 근거는 4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호 국가지방자치단체, 2호 한국토지주택공사, 문제기억 등록하여야 한다고 답이죠. 3호 지방공사, 4호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5호 주택조합인데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이 됩니다. 6호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이 됩니다. 니은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없다는 오답인데요. 근거는 5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한다해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해당이 되죠.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시행할 수 없다. 오답. 디귿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7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17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호에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자, 문제 디귿 정답이죠. 정답은 2번. 69번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결혼 후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정비법에서 주택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인데 주택법에서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거주자를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기준 관련해서도 법령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1번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충원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2번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되고, 3번에 조합원의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원 추가 모집 후 승인을 받는 경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충원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60%가 된 경우, 지역주택조합에서는 50% 미만 조합원이 된 경우 충원할 수가 있는데 60%는 해당이 안 됩니다. 5번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 40%가 된 경우, 50% 미만이니까 40%는 해당이 됩니다. 근거는 시행령 22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보면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고, 1호에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 군수 등이 조합원 추가 모집 후 승인을 받는 경우, 문제 3번 해당. 2호에 단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 결혼 발생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입니다. 가목의 조합원의 사망, 문제 1번 해당이 되고, 나목의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 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이 되죠. 다목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50% 미만이 되는 경우, 50% 미만이 될 때 결혼을 충원할 수가 있는데, 문제 4번은 60%는 50%를 초과하기 때문에 틀립니다. 정답. 라목의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2번 해당. 마목의 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 50% 미만이 되는 경우, 문제 5번 해당되죠. 정답은 4번. 70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감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감리자 지정 목적이 주택 등을 건설할 때
설계도에 따라 시공되는지를 감독하기 위해서 감리자를 지정하죠. 기업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그 감리자에 대하여 2년 후 범위에서 감리 업무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감리자가 업무를 위반했을 때 2년 후 범위에서 감리 업무 제한은 너무 가혹하죠. 법에서 1년 후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제43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기억 2년 후 범위 오답. 니은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당연히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이 되죠. 근거는 제44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 1호에 나와 있죠.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문제 니은 정답. 디귿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위반사항 발견할 때는 현장에서는 즉시 시정 통지하고 보고할 때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7일 정도 걸립니다. 7일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정답인데요. 근거는 44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디귿 정답. 정답은 5번. 71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 대지 조성사업 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리와 상식이 맞죠. 당연히 대지를 조성하려면은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근거는 15조 제2항. 문제 기억 정답. 니은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표본 설계도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용될 때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할하죠. 시도지사한테 작성 제출은 오답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29조 제1항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문제 니은 시도지사 오답. 디귿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배치 조정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옳은 내용인데요.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배치 조정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는 시행규칙 제13조 5항에 나와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가지고 예외적으로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해가지고 7호가 나와 있는데요. 지방공사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문제 디귿 정답. 정답은 3번. 65번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부동산 공법에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부동산 공법 법령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정답인데요. 먼저 도시계획 예정도라는 것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나무 토지에다가 선만 그어놓은 것을 도시계획 예정도라고 합니다. 도시계획 예정도가 8m 이상일 때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근거는 제2조 제12호에 나와 있습니다. 12호의 주택단지란 주택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단 강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감옥의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는 폭에 관계없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고 남옥의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다목의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문제 1번 정답이죠. 라목의 감옥부터 다목까지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번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 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오답인데요. 근거는 제2조 제2호에 나와있죠. 단독주택의 종류 범위해 가지고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해당됩니다. 다중주택은 하숙집을 생각하면 됩니다. 3번 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공동주택에 기숙사는 포함되지 않죠. 근거는 제3호에 있는데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4번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건축물에 부속토지가 당연히 포함되죠. 오답인데요. 근거는 2조 1호에 나와 있습니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번 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지역난방 공급시설 등은 부대시설에 포함된다. 이 문제는 복리시설하고 지역난방 공급시설은 기간시설입니다. 부대시설에 포함된다. 오답. 근거는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1번. 66번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는 게 아니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받을 때는 엄격하게 법령에서 규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1번 조합장 선출 동의서, 2번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3번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 4번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5번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정답은 2번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인데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에 정산서가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근거는 시행령 20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감옥의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 가지고 가로 1 창립총회 회의로, 가로 2 조합장 선출 동의서 문제 1번 해당, 가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하는 조합 규약 문제 3번 해당, 가로 4 조합원 명부, 가로 5 사업계획서, 가로 6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권한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문제 5번, 가로 7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로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해가지고 국토교통부령 제2호에 조합원 자격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해가지고 문제 4번 해당됩니다. 문제 2번은 조합원의 동의를 받는 정산서는 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상식적으로 또 맞지 않습니다. 틀려서 정답 2번. 67번 주택법령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내용은 국민 주거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주거정책을 수립 변경할 때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기억 주택법 제20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주택의 인수자를 지정하는 경우 임대주택 인수자 지정이 주거정책의 핵심 정책이 아니고 법대로 하면 되죠. 근거는 20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2항에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안료된 용적률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을 도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공급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도지사가 임대주택을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 당 각호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죠. 니은 주택법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은 국민 주거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죠.
제58조 제1항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 주택거리 등과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문제 니은 정답이죠. 디귿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가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정답인데요. 근거는 63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가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 디귿 정답은 4번. 68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번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파트만 짓지 말고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옳고 근거는 제15조 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2번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인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500세대가 아니라 600세대입니다. 오답 근거는 15조 제3항에 나와 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3번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 설계 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근거는 주택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 설계 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3번 옳고 4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의 해당 주택건설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 체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리와 상식에 맞죠. 근거는 17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5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후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인데요.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30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2번. 69번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 문제는 사용검사 후에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 개인에게 넘어간 경우 매도 청구로 찾을 수 있는 대지 면적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택법 62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4항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이어야 한다. 제5항 제1항에 따른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5%하고 2년 이내가 정답인데요. 근거는 주택법 62조 제4항하고 5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4항에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이어야 한다. 5%가 넘으면 매도 청구 대상이 안됩니다. 제5항의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정답은 2번. 70번 주택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 먼저 청문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불리한 처분을 하였을 때 당사자한테 마지막 소명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1번 공업화 주택의 인정 취소, 2번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취소, 3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4번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의 취소, 5번 주택건설 사업의 등록 말소. 정답은 1번인데요. 공업화 주택의 인정 취소는
요건 상실 시 행정청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기소갱이이기 때문입니다. 의견 청취로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적기 때문에 청문 절차를 두지 않습니다. 근거는 주택법 제96조에 나와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호의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말소, 5번 해당이 되죠. 2호의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문제 2번. 3호의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문제 3번. 4호의 리모델링 허가 등에 따른 행위 허가의 취소, 문제 1번은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정답은 1번. 71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 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 문제는 사업 주체의 신청을 받아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내용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법리와 상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2번 공공택지의 개발 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3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를 받은 경우. 4번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 주체가 소송 예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5번 사업 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정답은 4번인데, 소유권 분쟁을 사업 주체가 소송 예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소송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소송 예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근거는 주택법 시행령 31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1호의 국가유산청장의 매장유산 발굴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이 되죠. 2호의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문제 4번 소송 예는 틀려서 정답. 3호의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1번. 4호의 천재지변 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5번 해당. 5호의 공공택지의 개발 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문제 2번에 해당되죠. 정답은 4번. 65번 주택법령상 용어 정의에 따를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부동산 공법에서 용어의 정의가 매우 중요한데요. 용어의 정의를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법령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주택이 들어가 있는지 주택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준주택 등으로 봅니다. 기억 3층의 다가구 주택이 들어가 있죠. 니은 2층의 공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디귿 4층의 다세대 주택이 들어가 있죠. 리을 3층의 기숙사 준주택입니다. 미음 7층의 오피스텔 준주택입니다. 정답은 주택이 들어가 있지 않는 니은, 리을, 미음 4번인데요. 근거는 주택법 2조에 나와 있는데요. 1호의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기억 3층의 다가구 주택에 해당. 니은 2층의 공간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고 준주택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디귿 4층의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입니다. 리을 3층의 기숙사, 준주택에 해당됩니다. 미음 7층의 오피스텔, 준주택입니다. 정답은 4번. 66번 주택법령상 투기가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투기가열지구는 주택가격 급등이나 투기 수요 집중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가열된 지역을 정부가 지정하여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지역이고,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시장 가열이나 이축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합니다.
이 문제는 투기가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투기가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이 평균을 초과하면은 굳이 투기가열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없죠. 오답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72조 2 제1항 3호에 나와 있습니다. 투기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 당 각목에 해당하는 곳, 가목의 시도의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이죠. 나목의 시도의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평균 초과는 오답입니다. 2번 시도지사는 주택의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인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회의를 거쳐서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주택법 63조 2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호에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될 우려가 있는 즉 나와있죠. 3번 투기가열지구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당해 지역 시장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연장할 수 있다. 3년이 틀렸죠. 근거는 63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투기가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정기간 3년 오답. 4번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주택은 전매 행위가 제한된다. 지구 내 주택이 아니고 투기가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오답. 근거는 64조 제1항 1호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당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5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 구청장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법리와 상식에 맞죠. 정답인데요. 근거는 주택법 제63조 2에 나와 있습니다. 8항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5번 정답 5번. 67번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가 있는 후에 갑이 주택단지의 일부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되어 소송을 제기한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주택법령상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주택의 소유자들은 갑에게 해당 토지를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가 오답인데요. 주택 소유자들은 을의 입장에서 갑한테 공시지가로 매도하라고 하면은 갑이 절대 응하지 않겠죠.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62조 제1항에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소송 등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오답. 2번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정답인데요. 전체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는 62조 2항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3번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그 판결은 대표자 선정에 동의하지 않는 주택의 소유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죠. 동의하지 않는
주택의 소유자도 4분의 2 이상 동의만 받으면은 전체 효력이 미칩니다. 근거는 62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4번 갑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를 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5%를 넘으면 안 되고 미만이어야 됩니다. 5%를 넘으면은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근거는 62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번 갑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갑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없다.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1년 경과가 아니라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알려야 합니다. 오답 근거는 62조 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오답 정답 2번. 68번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50세대의 주택과 주택 예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및 임대주택 건설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주택법과 공공임대주택 개념, 복합건축 허용 여부를 묻는 전형적인 이해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할 때 조례 등 기준에 맞아야지만이 완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답 근거는 주택법 20조 제1항 사업주체가 단 각호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 지역별 용적률 범위에서 특별시, 광역시, 시군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호에는 주택과 주택 예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2호는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에 관한 사항, 두 가지 사항이 해당될 때 조례로 용적률만 완화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건폐율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틀려서 오답 2번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임대주택의 건설을 이유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70%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70%는 오답인데요. 60%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됩니다. 근거는 주택법 20조 제2항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용적률 70% 오답 3번 사업주체는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시장군수가 아니라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주택법 20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공급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문제 3번 시장군수 오답 4번 사업주체가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부속토지의 공급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 그 부속토지는 기부채납을 하지 공시지가로 받지 않습니다. 근거는 주택법 20조 제3항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에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 체납한 것으로 봅니다. 5번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선정은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 추첨 후 방법에 의한다. 이 문제는 법리와 상식에 맞는 내용이죠. 근거는 주택법 20조 5항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공급되는 주택의
전부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 후 방법에 의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정답 5번. 69번.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상식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을 문제로 냈습니다. 먼저 국민주택은 주택법 2조에 나와 있습니다. 각 모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두 번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 전용 면적이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1번 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답. 근거는 주택법 2조 7호의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한 주택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하는 주거전용 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정답이죠.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민주택에 해당합니다. 3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 5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 50% 이상에 대해서 법령에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답. 근거는 2조 제5 나목에 나와있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50% 60% 이런 근거가 없습니다. 오답. 4번 다세대 주택의 경우 주거 전용 면적은 건축물 바닥 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한 면적으로 한다.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지하층 면적 전체를 제한 면적으로 한다. 오답인데요. 근거는 시행규칙 제2조 2호에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다세대 주택이 공동주택이죠. 당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하며 이 경우 바닥 면적에서 주거 전용 면적을 제하고 남은 예백 면적은 공용 면적에서 가산한다. 감옥의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 나목, 감옥의 공용 면적을 제한 지하층. 문제 4번은 지하층 전체를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죠. 법령은 공용 면적을 제한 지하층만 되어 있습니다. 오답. 5번 아파트의 경우 복도, 계단 등 아파트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에 포함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죠.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규칙 제2조 2호에 나와 있습니다. 당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 면적은 제한한다. 감옥의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 문제 5번은 주거 전용 면적에 포함은 오답입니다. 정답 2번. 70번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지역주택조합에는 크게 4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합원 자격은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라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통상 6개월이죠. 거주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 등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도 자유로운 탈퇴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일반 분양과 달리 결혼 충원 방식이 공개 모집이 아닌 선착순 등 내부 기준으로 충원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사업 중도 탈퇴 시 환급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을 반영해서 풀면은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 설립 인가가 있는 이후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자신의 의사에 의해 탈퇴할 수가 있습니다. 오답. 근거는 11조 8항. 조합원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1번 탈퇴할 수 없다. 오답. 2번 총회의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 후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11조 제9항. 탈퇴한 조합원, 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합니다. 조약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 후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2번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오답. 3번 조합 임원 후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 후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는 100분의 10 이상, 중대한 경우는 100분의 20 이상 정답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20조 4항. 총회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후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나 조합 임원 후 선임 및 해임은 중대한 문제로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문제 3번 정답. 4번 조합원을 공개 모집한 이유. 조합원 후 자격 상실로 인한 결혼을 충원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 후 방법으로 조합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은 결혼 충원 시에 공개 모집이 아니라 선착순입니다. 근거는 11조 3.2항. 조합원 후 사망, 자격상실, 탈퇴 등으로 인한 결혼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 후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공개 모집 방법 오답. 5번 조합 후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당연 퇴직을 하면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통상적으로 임원 등이 퇴직 등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법리와 상식에 맞습니다. 근거는 주택법 제13조 제3항에 퇴직된 임원이 지상실이나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문제 5번 효력을 상실 오답. 정답 3번. 71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건설 사업의 출발점인 인허가의 핵심 의제인데요. 이 문제는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으면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는 시행령 23조 제1항.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문제 1번 옳고. 2번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죠?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작할 때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16조 제2항.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제 2번 옳고. 3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 받고도 대지 소유권을 경매로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경매로 상실할 때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하면은 개발 사업에서 큰 혼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거는 주택법 제16조 4항.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 규정입니다. 제2호의 사업주체가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문제 3번 취소해야 한다는 틀려서 정답. 4번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소유권은 확보하지 못했지만은 사용 권원을 확보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주택법 21조 1항.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호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문제 4번 옳고. 5번 주택조합이 승인받은 총 사업비의 10%를
감액하는 변경을 하려면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조합이 사업비 증감은 경미한 사항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15조 사항.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토교통부령 13조 제5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1호, 3호, 7호는 사업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1호 총 사업비 20% 범위에서 사업비 증감. 제1호 적용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한정되므로 문제 5번 조합은 총사업비 감액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미한 변경이 아니고 변경 승인 대상입니다. 옳고 정답 3번.